정부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공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건데 어떤 내용들이 포함됐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부 김종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김 기자 먼저 이번 대책이 나온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네, 이주 부총리가 오늘 브리핑을 시작하면서 먼저 돈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예. 이 사교육비가 얼마나 사용됐는지 지난해 기준으로 좀 통계를 내봤더니 2022년도 월 평균 초중고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41만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비율이 그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늘었는지 좀 살펴봤는데 저희가 표를 하나 준비해봤거든요. 예. 이 표를 보시면은요 한 11.2% 정도 늘었습니다. 41만 원. 맨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막대가 지난해 수치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 왼쪽에 있는 게 바로 전년도 수치죠. 상당히 그 진폭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었다라는 점을 알 수도 있기는 합니다. 예. 정부가 2013년 이후 이 사교육 대응 조직이 좀 부재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이 전 정권에 대해서 조금 푸념 섞인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런 걸 좀 더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면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좀 해석이 되는데요. 이 정부의 노력이 미흡했고 이에 따라서 이 학부모들이 좀 불안해하면서 사교육 시장으로 몰렸고 이에 따라서 학생들도 고통받고 이렇게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그런 과정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 사교육비를 향해서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사교육비 때문에 가계가 소비를 할 수 있는 금액도 줄어들고 그리고 저축을 할 수 있는 금액도 자연스럽게 줄어들면서 결국에는 이 출산을 좀 기피하는 현상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교육비에 대한 이 부담감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었고요. 반면에 이 학령 인구, 우리나라 인구가 줄고 있다라는 보도는 앞서서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사교육비는 오히려 더 늘고 있고 아이는 줄고 있는데 학원을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라는 통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를 좀 살펴봤는데 이 지난해 수치를 좀 살펴봤습니다. 이 학원 교습자, 그러니까 학원을 다니고 있는 아이의 수를 좀 살펴봤는데 2017년과 비교를 했을 때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한 13% 가까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통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정부는 이 공교육을 강화하고 그리고 사교육을 억제하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아이들이 가려고 하는 대학들에 대해서 개혁을 완수해서 우리나라 교육개혁에 좀 힘을 보태겠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성공 여부는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겠죠. 예. 한마디로 그러니까 수능을 보기 위해서 사교육에 매달리지 않도록 하겠다 이 부분이 핵심일 텐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네, 이주 부총리가 이야기한 내용 핵심을 짚어보면 결국에는 교육비가 발생하는 이유가 수능 준비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화면을 또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교육에 관련해서 좀 사교육 절감 대책을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공정수능, 이 공정입시 이렇게 큰 과정들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공교육에서 미취급되는 내용, 그러니까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철저하게 수능에서 배제를 하겠다. 단기적인 처방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네. 학교 교육에서 좀 본질적으로 부합하는 내용을 수능 문제로 출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입시 과정에서도 수능뿐만 아니라 입시 과정에서도 이 대학별 고사에서 그리고 또 내신에서 이런 모든 문제들을 교과 과정 내에서 소화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 정부 입장에서도 공교육을 통해서 수험생들에게 입시 컨설팅도 해주고 그리고 또 대입 정보도 주는 그런 과정을 밟겠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계획을 통해서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공교육과 관련해서 지난주에 좀 뜨겁게 우리 사회를 달궜던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킬러 문항인데요. 이주 부총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번에도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공교육에 없는 문항, 그러니까 이런 킬러 문항을 핀셋으로 콕 집어서 제거를 하듯이 이 수능 문제에서 볼 수 없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교육에 없는 문제가 나오면 아무래도 이 학생들이 불안해서 이 사교육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한 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그럼 도대체 변별력은 어떻게 기를 것이냐 예.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에 맞춰서 고도의 출제 기법을 또 개발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출제 기법이라는 걸
개발하기 위해서 또 다른 킬러 문항을 만드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이 앞으로 치르는 수능 문제에 대해서 수능을 치른 이후에 이 부분이 이 문항이 어디에서 출제가 됐는지 이런 정보들을 좀 더 꼼꼼하게 제공을 해서 아예 원천적으로 킬러 문항의 생산을 막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몰지 않도록 이제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출제해서 배제를 하겠다라는 내용인데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킬러 문항은 배제하되 또 변별력을 확보하는 것 이런 부분이 좀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좀 더 좀 구체적인 방안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중에서도 이번 킬러 문항 사태에서 가장 큰 논란을 휘말렸던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이 기관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수험생들이 수능 문제를 출제하는 기관이기도 하고 수능에 대비하기 위한 모의평가 문제를 만들기도 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대입 수능 정책을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구다라고 해석하시면 좀 마음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 평가원 내에 별도의 기구를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보관인데요. 제가 명칭이 좀 길어서 이걸 보면서 말씀드리는데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라는 걸 만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평가원에 속한 직원들이 좀 모든 것들을 총괄을 했다면 이제는 학교 선생님들, 그러니까 내가 배우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 물론 본인이 다니는 학교에서 나오지 않더라도 일반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이 수능 문제와 관련돼서 본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에는 학교 선생님들이 참여를 하면서 학교 공교육에 대한 가치를 높여나가겠다라는 뜻으로 읽힐 수 있고요. 그리고 예. 선생님들의 역량 역시 강화시키겠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능 문제 그리고 모의평가 문제에서 지문을 하나 만들더라도 학교 교과에서 배운 내용을 보여주고 그리고 또 문제에 나오는 어휘 하나 역시 학교 교육에서 나오는 내용을 좀 사용하자라는 게 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 수능 문제나 모의평가 문제를 받아봤을 때 학생들이 이 표현을 내가 어디서 봤더라 이렇게 당황해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근절하자는 차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풀이 방법 역시 학교에서 알려주는 풀이 방법으로 좀 해보자. 그러니까 사교육에서 달달달 외우듯이 사교육을 통해서 문제풀이 기계적으로 하는 그런 과정을 좀 막겠다라는 취지가 좀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아울러 현장 교사들을 좀 더 활용하겠다는 방침 추가로 더 내놨는데요. 수능 출제 점검위라는 것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사후평가, 이 수능 문제에 대한 사후평가 역시 우리 학교 선생님들을 통해서 하겠다라는 거고요. 예. 이렇게 이 공교육에 있는 구성원들을 통해서 입시 전반, 이 대입 전반에 관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출제위원들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조금 전에 안채린 기자가 보도를 해줬습니다. 수능 출제위원들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본인이 내가 수능 출제를 했다 이런 것들을 대놓고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좀 말만 하도록 했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향후 일정 기간 동안 뭐 문제집을 집필한다든지 또는 강의를 나간다든지 내가 이런 경력이 있다 이렇게 함부로 자랑하지 못하도록 별도의 규제 장치를 추가로 더 만들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입법 활동도 할 수도 있다라는 힌트를 주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이 법 제정 문제는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사안으로 보이고요. 이 아울러 이 학교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 좀 높여나가기 위해서 지난주에도 저희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AI 교과서, 그러니까 인공지능 교과서를 활용해서 예. 학생 수준별로 좀 맞춰보겠다. 그런 문제들을 많이 풀어볼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이 본인의 실력에 맞게 공부를 할 수 있게 그런 장치를 마련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2025학년도부터는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주축이 돼서 수능 문제를 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교수님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이 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하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부총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공교육과 그리고 공정성 부분에 좀 더 힘을 실어주는 그런 방안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네. 또 하나 이슈가 됐던 게 사교육계 이권 카르텔 이 부분 이제 사교육 업계 부조리를 뿌리 뽑겠다라는 부분을 재차 또 밝혔고요. 그리고 사교육의 역할을 공교육으로 다시 흡수를 하겠다라는 방안도 내놨거든요.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죠. 네, 킬러 문항. 이 킬러 문항 이야기를 듣고 나서 도대체 킬러 문항이 뭐냐? 예. 준 킬러 문항이 뭐냐? 이렇게 궁금증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교에서 배웠는데 문제를 못 풀어요. 그게 바로 킬러 문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킬러 문항 관련해서 정부가 사실상 전쟁을 선포한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킬러 문항 관련해서 사교육을 엄단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22일부터 단 사흘 동안 킬러 문항 그리고 이 사교육을 좀 교묘히 이용해서 홍보 활동을 하거나 그리고 또 수험생이나 학부모들에게 불안감을 조장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이런 부당 행위에 대해서 신고 접수를 받았는데 예. 사흘 동안 접수된 게 40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이 내용을 좀 살펴봤더니 이 중복 신고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유착 의심 신고 그러니까 수능 출제자와 그리고 이 문제를 냈다라든지 아니면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겹친다. 뭐 이런 것들이 한 6건 정도 됐고요. 예. 근데 이거는 제보에 가깝기 때문에 확인을 분명히 해봐야 될 내용이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수능을 출제를 했다. 이 문제를 내가 팔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강의와 끼어 팔기 식으로 뭔가 영리 행위를 하는 행위 역시 한 4건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 역시 신고가 접수된 거고 좀 더 명확한 거는 사실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정부가 현재 이 부조리를 막기 위해서 이 사교육 부분과 관련돼서 이 공동 대응 협의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포함됐고요. 그리고 경찰청, 함께 교육청, 아울러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이렇게 4개 기구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공정위 입장에서는 부당 광고 행위가 있는 거 아닌지 한번 살펴보겠다라는 거고요. 경찰은 뭐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수사를 결국에는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셈입니다. 예. 아울러 교육청 같은 경우는 학원 법령을 위반하는 학원이 과연 있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겠다라는 건데 수시로 점검도 나가고 지도도 나가겠다라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 광고재단 같은 경우는 거짓 광고 과장 광고 이런 것들이 있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취지로 읽을 수 있습니다. 예. 뭐 사흘 동안 40건이었는데 지금 그로부터 한 오늘까지 해서 이틀 정도 지났기 때문에 더 신고 건수가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는데 2주간의 신고 접수가 끝난 뒤에 아마 교육부에서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또 얼마나 많은 수의 신고가 접수됐을지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지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 대학 입시 준비라는 게 사교육이 고등학생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중고등학생은 물론이고 초등학생 그리고 또 유아까지도 사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정부가 우리나라의 교육 과정 전반에 대해서 칼을 대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네.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릴게요. 결국에는 고등학생들이 이제 대학에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 전에 요즘은 중학교 심지어 의대를 가기 위해서 초등학교에도 의대반이 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예. 결국에는 모든 것들의 포인트가 좋은 대학, 좋은 과를 위해 가기 위해서 학원에 열심히 다니는 아이들이 많다라는 게 요즘 우리 사회의 압축적인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정부는 이런 부분을 좀 방어하기 위해서 이 학생들에게 공교육의 기회를 더 열어주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거고요. EBS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라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전에도 EBS 이야기는 꾸준히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EBS 프로그램들, 콘텐츠들을 좀 개선도 하고 뭐 예. 양뿐만 아니라 질 역시 높여 나가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AI 기반한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과목 단원별로 진단 평가도 학생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학부모들이 실시간으로 좀 볼 수 있게 해서 우리 아이가 공부 상황이 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살펴볼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EBS 접근성에 좀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장벽을 낮추겠다라는 예. 그런 방안도 내놨습니다. EBS 유료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중학 프리미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연간 수강료가 한 71만 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무료로 개방을 해서 학생들이 학원에 다니지 않더라도 양질의 콘텐츠를
집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이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수능 연계를 한 교재를 좀 개발을 해서 이 정부에서 수준별 강좌도 운영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고요. 예. 그리고 별도의 이 교사단을 꾸려서 이 학생들이 기초학력이 뒤처지는 경우가 없도록 하고 그리고 방과 후에도 학습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 보조 장치도 마련하겠다라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예.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종합 대책, 정부가 발표한 대책과 관련해서 김종성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